6세대에서 약간의 스펙 업그레이드한 이번 아이패드 미니는 곧 6세대 플러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새로 살만한가? 6세대에서 넘어갈 만한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니션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아이패드 미니가 발표가 되었죠. 그리고 11월 21일 한국 출시가 되었습니다. 전 기존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21년 11월에 샀으니까 대략 한 3년을 썼는데, 이번 7세대 발표할 때 굳이 안 사도 되겠다 싶었는데 아이패드 미니 7세대를 가져왔습니다. 정식 명칭은 아이패드 미니 7세대가 아닌 아이패드 미니 A17 프로입니다. 이번 모델부터 탑재되는 CPU를 네이밍으로 쓰네요. 전작의 6세대는 64기가와 256기가 이 두 개의 용량으로만 출시를 했었는데, 이번 7세대에서는 128기가부터 시작해서 256기가, 512기가 세 가지로 출시를 했습니다. 예전 6세대의 가격은 와이파이 모델인 경우 64기가는 649,000원, 256기가는 839,000원, 셀룰러 모델인 경우 각각 839,000원, 129,000원이었는데, 이번 7세대의 가격은 와이파이 모델일 경우 128기가 749,000원, 526기가 899,000원, 512기가 1199,900원이고, 셀룰러 모델은 각각 979,000원, 1129,000원, 그리고 1429,000원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전작이랑 비교해보면 가격 동결 또는 다운인데, 한국은 가장 저렴한 모델 기준에서 예전에 비해 10만원이 올랐어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가격이 오른 만큼 스펙이 그만큼 올라갔어요. 기존 6세대 A15 칩에서 아이폰 15 프로에 들어간 A17 프로 칩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램도 4기가에서 8기가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때문에 이런 혜자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게 좀 학계의 정설인데, 이번 애플 인텔리전스의 혁신은 애플 기기들의 사양 업그레이드라고도 하죠. 지난 패드 6세대 대략 3년 동안 써봤을 때 그 램 4기가의 한계는 좀 명확했어요. 저는 어플을 종료 안 시키고 놔두는 타입인데, 많은 앱들 뭐 유튜브, 사파리, 굿노트, 지도 등 여러 어플 여러 개를 켜놓고 안 끄는 상태로 쓰다 보면 튕기거나 리프레시가 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번 7세대에선 4기가에서 8기가로 이제 램이 업그레이드 돼서 이 단점은 보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와이파이는 전작의 와이파이 6에서 6E까지 지원하게 됐고, 블루투스는 5.0에서 5.3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배터리는 동일하게 와이파이 사용 시 최대 10시간, 셀룰러는 9시간입니다. 한번 제품 바로 볼까요? 뜯어볼게요. 뜯어버렸네. 이렇게 쑥 아이패드 미니 7세대가 나옵니다. 기존 6세대 박스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어떤 게 7세대인지 구별이 가시나요? 6세대가 좀 더 어둡네요. 글자도 좀 더 어둡고 크게 차이가 안 나네. 근데 이 부분 좀 달라졌네요. 이제 이렇게 뜯을 수 있게 바뀌었죠. 그리고 128기가, 전 요번에 128기가를 샀어요. 이게 요즘엔 굳이 높은 용량이 필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컨텐츠도 다 스트리밍으로 서비스 되는 시대다 보니까 저장하고 볼 일이 비행기 탈 때 말고는 없었어요. 이제 그마저도 이제 와이파이 지원하는 비행기면 뭐 말 다 했죠. 6세대는 256기가로 샀었는데 현재 남은 용량이 178기가예요. 웬만하면 그냥 기본 용량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와이파이 모델로 구입을 했는데 그냥 셀룰러를 강추드립니다. 근데 왜 전 와이파이를 샀냐? 돈이 없어서요. 돈 많았으면 그냥 셀룰러 갔습니다, 저도. 진짜 근데 6세대 셀룰러 써보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패드 미니는 셀룰러가 가지는 장점이 너무 많아요. 크기가 딱 좋아서 출퇴근할 때나 여행 갈 때 뭐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로 컨텐츠 소비용으로 딱 핸드폰 대신 봐도 되고, 지도나 팀앱 쓰실 때도 좋아요. 어디서든 가지고 놀기도 좋고.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이패드 7세대가 이렇게 종이로 싸져 있는 모습. 그리고 디자인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 이렇게 뭐 유저 매뉴얼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충전기 20W짜리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C2C 브레이디드 케이블이 들어갔어요. 이게 기존에는 일반 케이블이 들어갔거든요. 이거 되게 좋네요. 내구성이 더 좋아졌을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이 비닐까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여기가 아이패드라고만 써져 있었는데 이제 아이패드 미니라고 써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전작이랑 똑같아요. 21cm, 8.3인치 라미네이팅 처리가 된 326ppi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요. P3 색 영역과 트루톤 기능을 지원하고 반사 방지 코팅이 들어가 있어요. 다만 7세대엔 이제 젤리 스크롤이 개선되었다는데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 보시면 볼륨 버튼이 6세대와 동일하게 이게 위아래, 또 돌리면 이렇게 위아래, 또 돌리면 위아래 뭐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이게 위치가 좀 이상한데 화면이 돌아가도 바뀌는 대로 직관적으로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스피커가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번 모델에도 터치 아이디가 들어가 있고 아쉽게도 페이스 아이디는 적용이 안 되었어요. 패드는 솔직히 페이스 아이디가 더 편한데 금 나누기 진짜 아오. 그리고 후면 카메라는 동일하게 4K 60Hz까지 촬영이 가능한 12메가픽셀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마이크도 동일하게 있고 플래시도 들어가 있어요. 요번 아이패드 미니 7세대가 6세대에 비해서 HDR4를 지원해서 스캔 뜨기가 더 좋아졌대요. 뭐 스캔 많이 뜨시는 분은 좋을 소식이죠. 전면 카메라도 보시면 6세대와 동일한 위치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보통 미니는 이렇게 거치해 놓는 프로 모델과는 좀 다르게 사용 시에 대부분 세로로 들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가 된 것 같아요. 얘도 동일하게 12메가픽셀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들어가서 센터 스테이지 기능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단 보시면 스피커 똑같이 들어가 있고 얘도 전작과 동일하게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돌리면 이쪽 하나 이쪽 하나로 스테레오로 사운드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USB-C 이 부분이 좀 달라졌는데 기존 6세대에서는 초당 5GB까지만 전송이 가능했었는데 이번 7세대에서는 10GB까지 전송이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그냥 썬더볼트 좀 넣어주지. 무튼 6세대와 동일하게 최대 20W까지 충전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고요. 옆면 보시면 이제 펜슬 붙이는 곳이 있어요. 이게 예전보다 좀 더 작아졌어요. 이번 패드 미니 기존 펜슬 2세대 지원 안 하고 새로 나온 펜슬 프로 그리고 USB-C 타입 펜슬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세대 지원 안 하는 거 진짜 화나네요. 그리고 모든 부분이 다 똑같아요. 다만 좀 한 군데가 다른 게 있는데 7세대 셀룰러 모델은 이 심카드 넣는 공간이 사라졌어요. 이 eSIM만 사용이 가능하게 바뀌었다고 해요. 셀룰러 사시는 분들은 이 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7세대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로고 띵 하고 들어오네요. 헬로. 네,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네, 설정이 끝났고요. 이제 7세대 A17 프로 칩으로 바뀌어서 들어갔잖아요. 이게 아이폰 15 프로에 들어가는 칩셋인데 성능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긱벤치입니다. 긱벤치 6고요. 먼저 CPU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테스트 끝났고요. 싱글 코어는 2787점, 멀티 코어는 6446점 나왔어요. 7세대가 2787점 나누기 2082점 하면은 멀티코어 점수는 6세대가 5084점 그리고 3D 마크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테스트 한번 돌려볼게요. 오버롤 스코어가 3201점 나왔어요. 6세대에서는 2521점 나왔으니까 이거를 계산해보면 다음으로 스틸 노마드 라이트도 돌려봤습니다. 종합점수 1271점 나왔고 평균 프레임은 9.4 프레임으로 나왔습니다. 이 벤치 램이 8기가부터 돌아가는 관계로 램이 4기가인 전세대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못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이슈, 6세대 모델은 예전에 젤리 스크롤 이슈로 한창 핫했었잖아요. 이게 7세대로 넘어오면서 개선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아지긴 했는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6세대처럼 막 거슬려서 못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때 못 쓰셨던 분들 한번 이거 경험해보시고 괜찮으시다면 다시 구입하셔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USB-C 타입 단자가 10GB로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이거 한번 전송 속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0기가비트를 지원하는 인클로저에 담겨있는 P31 2TB입니다. 연결해 볼게요. 네, 연결했고요. 여기 푸티지라고 써져 있는 게 이 SSD입니다. 이 SSD 안에 15기가의 잡다한 파일들이라는 폴더를 아이패드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그대로 다시 SSD에 복사해 볼게요. 이제 한번 미니 6세대에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잘 인식된 걸 볼 수 있고 똑같이 파일을 복사 그리고 아이패드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SSD에 복사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 7세대 10기가비트로 업그레이드돼서 더 빨라졌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미니 아이패드 미니 들고 다니면서 애플 펜슬 많이 사용했었어요. 가볍게 아이디어들 찌끄리기 참 좋더라고요. 좀 작아서 수첩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7세대에서도 애플 펜슬 써야겠다 했는데 웬걸? 6세대에서 쓰던 애플 펜슬 2세대 지원 안 한대요. 이번에 새로 나온 애플 펜슬 프로랑 애플 펜슬 USB-C 제품 2개 모델만 지원한다고 해요. 각각 가격은 195,000원, 119,000원이에요. 어이가 없죠? 아니 돈 아까워서 애플 펜슬 그 C타입을 살라 했거든요. 근데 더블탭해서 지우개로 바꾸는 그 기능 있잖아요. 그걸 지원 안 한대요. 심지어 압력 감지도 없대요. 와 진짜. 그래서 그냥 프로로 샀습니다. 제가 이 애플 펜슬 2세대도 195,000원에 샀는데 또 그 프로를 이 똑같은 가격 주고 사야 돼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면 가격 오히려 안 올려줘서 고맙다 해야 되나? 아니 적어도 2세대 반납할 수 있게 하고 이 프로를 저렴한 금액에 살 수 있게 해줘야죠. 환경을 보호한다면서요. 예? 아유 뭐 일단 프로 샀으니까 한번 보죠. 뜯어볼게요 바로. 포장이 좀 성의가 없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건 그림 오는 거는 랜덤이라고 해요. 애플 펜슬 프로 적혀 있고 이게 예전 2세대 박스예요. 좀 얇아졌네요. 길이는 똑같고 얘도 미니처럼 이렇게 뜯는 걸로 바뀌었어요. 아이패드 프로 M4, 아이패드 에어 M2 미니는 안 적혀 있네. 옆에는 검은색으로 됐어요. 예전에는 은색인데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이게 답니다. 뜯어볼게요. 여기에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 애플 펜슬 프로 이게 다예요. 여분 팁 하나도 없어요. 190,000원짜리가. 한번 뜯어볼게요. 뭐야 꼬다리가 아직 덜 뗐네. 이렇게 애플 펜슬 프로 뜯어봤고요. 이게 차이점이 딱 한 개예요. 애플 펜슬 프로, 애플 펜슬 외관상 차이는 이게 끝이에요. 한번 아이패드 미니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애플 펜슬 프로 시작하기. 요번에 스퀴징 기능이 추가가 됐죠. 이렇게 꾹 지면은 이 탭틱 피드백이 오면서 이렇게 떠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 이 탭틱 엔진 자체가 피드백이 좋아서 쓸만합니다. 아까 스퀴징 기능 또 이렇게 호버링 기능도 추가가 돼서 굳이 터치를 안 해도 위에서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바뀌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앱 나가서도 이렇게. 근데 이걸로 앱 못 들어가나요? 아, 이건 좀 아쉽네. 와, 근데 팹틱 피드백 이거 진짜 좋네요. 이건 혁신이네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스퀴징 기능, 호버링 기능 살펴봤고, 요번에 배럴롤 기능도 들어갔다고 하죠. 보시면은 이렇게 위로 호버링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다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19만원.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네, 오늘은 아이패드 미니 7세대 소개와 언박싱 그리고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6세대에서 약간의 스펙 업그레이드한 이번 아이패드 미니는 곧 6세대 플러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새로 살만한가? 6세대에서 넘어갈 만한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세대에서 튕김, 앱 리프레시가 많으셨던 분, 젤리 스크롤 때문에 좀 토 나오셨던 분, 6세대 중고로 살까 말까 하시는 분, 기존에 미니 6세대 없는데 이제 새로 사려는 분, 아이패드 미니 7세대 추천은 합니다. 일단 4기가에서 8기가, 이거 애플 기기에서는 크거든요. 충분히 앱들 덜 튕길 거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개선된 젤리 스크롤 덕분에 이제 못 쓰셨던 분들은 좀 덜 어지럽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좀 아직 남아 있고요. 또 이제 살짝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6세대 중고를 드릴까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만 더 투자하셔서 단점 제거하고 스펙도 좋아진 7세대로 사시는 게 좋아 보여요. 이거 애플 펜슬 2세대 이제 토사구팽이잖아요. 굳이 지금 6세대 사실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새로 사실 분들은 스펙 자체는 많이 좋아졌으니까 사셔도 좋긴 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약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 뭐 할까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미니 7세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올레드 원하셨던 분, 120Hz 원하셨던 분, 기존 6세대 큰 불편함 없으셨던 분들은 그냥 사지 마십시오. 2-3년 뒤에 나올 다음 세대 미니는 올레드 탑재가 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테크니션이었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또 부족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솔직히 저는 이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 일반 라인업 이렇게 두 개의 라인업으로만 놔두고 그 안에 사이즈별로 13인치, 11인치, 8인치 이렇게 3개씩 놔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싸게 사고 싶은 사람, 그리고 모든 성능을 원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구매를 하게 해야지 사이즈를 딱 정해서 넌 여기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해요. 전 아이패드 프로를 미니 사이즈로 쓰고 싶다고요. 전 사이즈 작은 게 큰 거에 비해 구린 거라고 전혀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더 좋아요. 왜? 패드니까.